그래서 진동 때문에 소음을 잡을 수가 없어요. 살짝 떼면요? 살짝 떼면 잡을 수 있어요. 그거 왜 안 하죠? 그럼 본인이 먼저 몸을 공중부양해봐. 네, 이번 영상에서는 한번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? 질문한다며. 네. 이 뉴스에 층간소음으로 막 살인사건 나는 거, 이 시대가 어렸는데 아직도 층간소음을 못 잡아요. 왜 그런 거예요? 층간소음은 구조적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. 건축을 아는 사람들은, 구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층간소음은 잡을 수 없는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근데 궁금한 게 옛날보다 지금은 어쨌든 층간소음이 덜 하잖아요. 조금씩 기술이 나아지고 있는데도 못 잡아요. 못 잡아요. 그 이유가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철근이 있죠? 여기 엮여 들어가 있어요. 왜 그러냐면 건물이 기둥, 벽보, 바닥이 한 판으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. 연결이 돼 있어요, 유기적으로. 지금 현재 구조가 어떠냐면은 여기에 골조가 있고 그 다음에 층간소음제가 들어가고 여기에다가 단열을 그 보일러의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이제 기포 콘크리트라는 걸 치고 그 다음에 보일러 엑셀을 깐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몰타를 타설하게 되는데, 그래서 이게 두께가 거의 뭐 35cm에서 40cm 사이로 떨어진단 말이에요. 굉장히 바닥이 두껍죠. 그런데도 못 잡아요. 왜냐면 이게 한 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쿵쿵거리면 진동이 여기를 타고 이게 내려간단 말이에요. 그래서 진동 때문에 소음을 잡을 수가 없어요. 살짝 떼면요? 살짝 떼면 잡을 수 있어요. 그거 왜 안 하죠? 그럼 본인이 먼저 몸을 공중부양해봐. 여기를 떼어가지고 공중부양을 해보세요. 그럼 잡을 수가 있어요. 진동이 밑으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. 그런데 층간소음을 잡으려면은 양 옆에도 떼어야 되고 이 아래쪽, 이쪽도 떼어야 돼요. 그래서 완전히 잡는 거는 힘들지만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. 그게 뭐냐면은 이 밑에다가 이 방진 고무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합판을 치고 그 위에다가 층간소음제를 깔고 그 위에다가 기포를 치는 거예요. 아니면은 이제 방진 고무 다음에 바로 기포를 쳐도 되고. 그럼 살짝 떨어져 있는 거예요? 그러면은 이제 고무가 진동을 흡수하기 때문에 훨씬 더 완화시킬 수가 있죠. 제가 실제로 이렇게 시공을 해본 사례도 있었고. 근데 왜 안 해요?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짓고 있는 집이 제 집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건축주 집을 대신해서 짓고 있는데, 이런 거를 일단 가정집에서는 쓰시는 분이 많이 없는데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문제겠죠. 예를 들어서 이런 작업을 다 해줬다고 했을 때 공사비가 전체 세대에 합쳐가지고 한 2, 3억 깎인다, 뭐 적게는 뭐 1억 정도 깎인다, 그러면은 까시겠어요? 그럼 망설일 것 같긴 해요. 네, 대부분 안 까세요. 빨리 져가지고 팔고 또 수익 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관심사는 층간소음이 아니에요. 그렇다고 제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적자를 보면서 깔아드릴 수도 없어요. 약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꼈다가 살인사건 나면 건물값이 떨어지잖아요. 그 전에 팔겠죠. 그래서 층간소음을 완전히 차단하려면은 여기랑 여기를 떼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. 이제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생기는 진동을 잡을 수가 없다. 그러면 조금 완화되는 뭐 그런 건물들은 있나요? 요즘에 층간 차음을 하기 위한 기포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깔아주는 단열재가 굉장히 고성능으로 압축이 돼가지고 좋은 게 많이 나왔어요. 근데 단가 차이는 많이 납니다. 낮은 건물 한번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옛날 건물이 좀 소음 덜하다고 하셔가지고. 요즘에는 그런 형태로 짓지를 않아요. 과거에는 이 위에 층 슬라브하고 아래층 슬라브가 있으면은 기둥을 세워주고 벽 같은 경우 벽돌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짓는 형태. 이 경우에는 위에 층하고 아래 층하고 이 연결되는 게 기둥밖에 없어서 전체적으로 내력벽 구조로 이어지는 구조보다는 훨씬 더 진동이 적게 와가지고 옛날 건물들이 오히려 층간소음이 더 적다는 그런 평을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. 이렇게 건물을 지으면은 약해요. 그래서 지진이 오면은 그냥, 요즘에는 내진 구조라 그래가지고 철근을 많이 들어가고 다 같이 엮어서 들어가는데,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짓게 되면은 건물 자체가 구조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저 방법으로 짓지 않고 있습니다. 약간 각자 장단점이 있는 거네요. 네, 각자 장단점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건물이라고 해서 층간소음이 아예 없지가 않아요. 조금 덜한 수준인 거죠. 그럼 시그니엘 같이 뭐 120층, 130층 이런 건 뭐예요? 그럼 거긴 층간소음이 무척 심한 거 아니에요? 거기도 이거랑 같은 방식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층간소음이 없을 수가 없죠. 근데 100억을 내고 막 들어갔는데 층간소음 난다면 좀 열받을 수 있잖아요. 뭔가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요? 거기는? 층간차음제까지 뭘 썼는지 그런 거는 디테일하게까지는 잘 모르겠어요. 뭔가 어쨌든 거긴 좀 특별한 게 뭔가 들어갔겠네요. 안 그러면 거기 살 이유가 없잖아요. 근데 100억을 내고 들어갔는데 네. 윗사람 발소리가 들린다? 이거 좀 열받잖아요.
그 문제는 100억을 냈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은 롤스로이스가 무조건 현대차보다 승차감이 좋아야 되는데 제가 실제로 타보니까 G90이 벤틀리보다 롤스로이스보다 승차감이 더 좋아요. 그럼 어떻게 설명해? 아, 이해됐습니다.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층간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. 내진 구조로 기둥, 벽보, 바닥이 전부 다 한 몸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현재까지는 보고 있는데요. 이거를 최소한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기포 콘크리트와 방통을 치기 전에 테두리를 단열재를 둘러주면 결로 방지도 되고 층간차음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한 방안이 되고, 그 다음에 기포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아래쪽에 압축이 성능이 좋은 고성능의 층간차음제를 쓰시면 소음과 진동을 완화시킬 수 있는 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. 영상 여기까지인데 미래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? 아니 근데 어쨌든 이렇게 살인 사건이 나고 그러면은 뭔가 법으로 지정할 것 같지 않으세요? 미래 예측 같은 거 해볼 수 있어요? 실제로 법으로 지정이 돼서 과거보다 지금 규제가 많이 강화된 거예요. 일반적으로 다가구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 바닥 슬라브 두께가 150, 여기서 210으로 늘어났고요. 층간차음제도 없었는데 생겼고요. 생긴 것 중에서도 또 성능이 점점 좋아지게 바뀌고 있어요.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좀 완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. 비싸진다는 거잖아요. 그럼 누가 찍어요? 그래서 요새 장사가 안 돼요.